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치솟는 개솔린 가격 상승의 책임이 정유회사에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비정제유의 가격이 5% 하락했지만 개솔린 소비자가는 3% 오른 점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연방식품의약국에 제출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사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 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정신건강 악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1 LA 오토쇼가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친환경성을 강조한 전기차가 대거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기름값 잡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정유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나칸 F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유 제품의 공장 가격 하락에도 개솔린 소비자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이 있으니 즉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 가격은 5% 하락했지만 개솔린 소비자가는 3% 올랐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FT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41센트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연방식품의약국에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5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주사하는 방안에 대한 접종 허가 요청서를 FDA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마이크로그램은 1, 2차 접종량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현재 FDA는 면역력이 결핍됐거나 65세 이상 환자, 그리고 중증 질환의 위험이 높거나 정기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을 상대로만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역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사용을 신청했으며 FDA는 빠르면 내일 화이자와 모더나의 추가 접종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에서 1년 사이 발생한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년 동안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70여 명이 숨지고 1시간에 11명이 숨지는 수치입니다. 약물 중독 사망은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특히 팬데믹 속에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합성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지목됐습니다. This year alone, DEA has seized enough fentanyl to provide every member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with a lethal dose. And we are still seizing more fentanyl each and every day. 현재 미국에서는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교통사고와 독감, 총기 사고, 폐렴 사망자보다 많으며 사망 원인의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뇨병 사망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람회인 2021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오토쇼의 화두는 전기차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력을 앞세운 전기차를 앞다퉈 공개했고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전기 SUV 컨셉카 EV9. 차세대 전기차 모델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비롯해 초고속 배터리 충전 등 최첨단 기술을 갖췄습니다. 바다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소재를 내부 인테리어에 적용해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The lines are beautiful. I love the lights, the grille. The interior looks very futuristic. A lot of customers, then I think more people will be apt to buy electric cars. 모빌리티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유로운 시트 배열이 가능하고 운전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전기 컨셉카 세븐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wiveling lounge chair that features a retractable control stick that hides away when not needed. Have you ever seen a lounge set like this? 이번 오토쇼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차량 1000여 대가 전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기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해 전기차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는 이미 대세가 됐고 보급 속도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2021년도부터 그 미국의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로 가는 거는 지금 대세이고 이에 따라서 향후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플러스 신생 업체들이 앞다퉈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전기차 업체들의 도전도 거세지면서 전기차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레이커스를 비롯해 여러 프로구단의 홈구장의 명칭이 스테이플 센터에서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바뀝니다. 크립토닷컴이 명명권을 7억 달러에 획득하면서 22년 만에 새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를 상징하는 명물 중 하나인 스테이플스 센터. 지난 1999년 개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됩니다. 명칭 사용권 계약 변경에 따라 크립토닷컴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명명권을 7억 달러에 획득한 겁니다. 이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명칭권 거래 중 하나로 꼽힙니다. They decide to, offer the name to the highest bidder, and crypto's willing to spend that kind of money. It is what it is. It's America. 향후 경기와 공연 티켓, 굿즈 등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명권 기간은 20년인데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테이플스 센터는 많은 역사를 지닌 이름이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명칭 변경이 LA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Staples Center is an iconic name. It's an iconic name. How can it change? It's in our history, ever since they moved from the Forum to over here, it's the name should stay. It's so iconic. Also just wondering if with the new name if they're going to add even cooler installations or maybe even things like virtual reality, crypto, social media ops inside.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장은 다음 달 25일부터 새 이름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간판 교체 작업도 같은 날 시작해 이르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 전역 곳곳에서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이번 주말부터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폭풍의 위력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이어져 운전과 항공편 이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정확한 폭풍의 이동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미시건주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인 5,400만여 명이 장거리 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 가운데 90%가 자동차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공항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시대 여행객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방문하는 지역의 감염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의 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에만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가 5,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중 420만 명 이상이 여객기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omestic travel is operating at effectively pre-COVID levels. Well, I'm vaccinated, so I feel pretty comfortable.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설레는 여행객들도 있는 반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As you hear somebody coughing, they're really nervous. Everybody's looking and just trying to get away. The scary part of traveling is going to an area where it's not taken as seriously as it is here.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에게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역학조사관들은 연휴 여행 전 모임 참석자들의 백신 접종 상태와 방문 지역의 감염률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umbers are starting to increase again in the US and they're definitely exploding over Europe with 50% of the world's cases.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저질환자는 모임을 삼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여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방문지의 안전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행업계 측은 국제선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내선의 경우에도 신분증과 함께 접종 증명서를 챙길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콩고드의 한 쇼핑몰에서 보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콩고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썬밸리 몰에서 무장한 강도범들이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유리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I think one of the workers was trying to grab somebody, but I guess he chose not to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an happen, and then they just ran away super quick. 일부 쇼핑객들로부터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총알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주들은 직원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행은 더 대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콜로세움에 미국 관광객 커플이 새벽에 몰래 들어가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로마의 카라비니에리 경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콜로세움 2층에서 맥주를 마시는 두 커플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콜로세움 $600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그 상징성이 큰 만큼 관광객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나이지리아 여행을 하고 귀국한 한 메릴랜드 주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감염된 주민은 경미한 증상을 보였지만 입원하지 않고 자가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비행기나 공항에서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했을 위험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폭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발진과 발열, 피부 병변 등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해 심할 경우 폐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 만족스러운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 문안에 합의하는 수준의 발표는 아니었는데 예정됐던 3국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오늘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3시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협의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한국, 일본과 만족스러운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셔먼 부장관은 한미 간의 종전선언의 시기 등과 관련해 견해차가 해소됐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외교와 대화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1시간 반 전에 돌연 취소돼 셔먼 부장관 혼자 진행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 의제와 관련 없는 한일 간에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이견이 있었다고 했고 한국 외교당국은 정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bilate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e continuing to be resolved.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오늘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안은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해보니 미국은 동맹국이 간절히 원하니까 존중해주는 정도이며 북한이 수용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지금 대규모 국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나라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조민희 기자입니다. 세계인의 경제올림픽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입니다. 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기온은 32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엑스포를 즐기려는 전 세계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3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무료 PCR 검사 센터도 설치해 4시간 만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Because there's sanitizers everywhere and everyone is wearing masks and the social distance, so we are feeling safe. 두바이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 두바이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8%로 세계 1위이고 접종 완료율도 87%에 이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가장 빨리 선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전체의 하루 확진자 수도 어제 현재 6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We had faith in our ability to host for this event under very strict guidelines that the city and the country was following, but also we complemented that with a very strong national vaccination drive. 지난달 초에 시작된 엑스포에서는 아름다운 태극 문양의 한국관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추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력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두바이의 엑스포 성공 사례는 이제 팬데믹 상황을 상수로 고민해야 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MBC 뉴스 조민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선대위 쇄신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학 언론인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공정에 민감한 세대답게 공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잇따랐는데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쟁의 룰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과정도 공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내가 탈락할지라도. 이 후보는 기성세대보다 기회가 부족해져서 청년층에게 공정이 중요해진 거라며 성장을 통해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2030 남성들의 글을 공유해 논란이 된 걸 두고는 경청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들어주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다가 편드는 걸로 또 오해를 받아서 제가 약간 난처한 지경이 되긴 했습니다. 당내에선 지지율 정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 책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작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양 전 원장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는 죽어라 뛰는데 당은 위기감도 절박함도 없어 보인다며 2, 3주 안에 변화가 없으면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이 후보도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대위안의 별동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를 깰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선대위 구성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전 함장과 유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평소 잘 못 챙겨드렸다고 인사한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북한의 도발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그 도발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고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두고 정쟁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유족들의 말에 윤 후보는 북한에 대한 굴종적 자세 때문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선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해 만약 변화가 없다면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주적인 북한과 동맹을 맺은 나라라며 안보 강경론을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윤 후보는 오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인선안을 논의하고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고 공지했는데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 등 윤 후보 측의 일부 인선 구상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만 발표하고 선대위 1차 인선안은 다음 주 중반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급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을 첨부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정치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될 거라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대선 후보의 주택 공약을 보면 임기 내 250만 호라는 공급 규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선 물량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100만 호를 공약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 이런 형태로 공급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들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 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여기서 늘어나는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의 20%를 내고 나머지는 장기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 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앞서 부동산 세제를 놓고도 두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상대의 공약에 대해 부자 감세다, 서민 증세다,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에서 말벌이나 불개미로 술을 만들어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경통,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해 판매하지만 맹독성 성분이 있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건강원. 술과 꿀을 담은 병 수십 개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병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말벌과 말벌즙입니다. 말벌을 넣어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든 겁니다.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말벌 한 마리 한 마리를 일일이 잡아 정성껏 담갔다며 신경통과 당뇨병, 심장병 등을 치료하는 회춘의 묘약이라고 선전합니다. 한 채? 150마리 정도. 150마리? 야생 불개미로 술을 담가 판매한 업자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불개미채 섭취를 하는 건가요? 네. 누구한테 판매했죠? 판매하시는 분한테 몇 명. 적발된 업체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신고 장소를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등지에서 불개미를 채집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말벌과 불개미로 만든 술과 꿀은 지난 5년 동안 주로 신경통과 관절염 환자들에게 한 병에 최대 20만 원 정도씩 220여 병, 2,600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말벌과 불개미는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원료입니다. 특히 말벌의 만다라 톡신이라는 맹독성 성분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기도를 막아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말벌주 등 60여 병을 전량 폐기하고 적발된 업자 5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15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물에 고립된 수십 마리의 소들을 주민들이 어렵사리 대피시킵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한 달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200mm의 비가 쏟아져 15만 가구가 정전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캐나다 최대 항구인 밴쿠버항으로 통하는 모든 철도 연결이 끊겼고 고속도로를 덮친 토사에 한 명이 숨져 주요 도로가 폐쇄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거리에서 다친 사슴이 스스로 병원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병원은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4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 한 마리가 병원 정문을 통해 들어와 필사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까지 올라갑니다. 사슴 출몰에 놀란 병원 관계자들은 사슴을 생포해 야생동물국에 이송했지만 부상이 심했던 사슴은 안타깝게도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10월부터 2달간 야생사슴의 개체 수가 최고조에 달해 차량과 사슴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인 타스통신이 세계 언론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지국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타스통신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와 ISS 지국 운영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요. 다음 달 8일 발사되는 우주선을 타고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기사를 전송할 첫 우주인 특파원으로는 알렉산드로 미수르킨이 뽑혔습니다. 그는 우주인들의 생활과 업무 등에 관한 기사를 전송할 예정이며 해당 기사는 타스 통신 홈페이지와 SNS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영국 전역의 나이트클럽에서 주사 바늘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한 지역 경찰서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달간 해당 사건으로만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피해 여성들은 따끔한 통증을 느낀 후 실신해 기억을 잃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들은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고 클럽들은 약물 진단 테스트 키트를 도입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의 한 택배기사가 끔찍한 열차 사고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서 화제 인물로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생일날의 기적, 열차와 충돌한 택배기사입니다. 마치 칼로 잘라낸 것처럼 깨끗이 분리된 자체가 선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처참한 사고에도 운전자는 멀쩡하다는데요. 기적 같은 일은 지난 10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존 택배기사인 알렉산더 에반스는 배달을 위해 기찻길을 건너던 순간 열차가 트럭 뒤쪽 짐칸과 부딪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요. 당시 가로수를 사이에 두고 선로를 건너는데 좌회전 각도가 가팔라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고 열차 진입을 알리는 차단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왼쪽 청력을 잃은 그는 열차 경적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데요. 사고 당일이 그의 33번째 생일이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기적의 사나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도 16살 소녀 400명에게 성폭행입니다. 인도 성범죄 현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서부 지역에 사는 16살 소녀가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가해자는 경찰 2명을 포함해 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 소녀는 13세에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강제 결혼한 후 집으로 도망쳤지만 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했고 이후 노숙자 신세로 거리를 전전하며 수개월에 걸쳐 많은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 8명이 입건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인도에서는 2만 8천 건이 넘는 강간 범죄가 신고될 정도로 여전히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덕후를 양산하고 있는 판타지 블록버스터 걸작 해리포터 시리즈, 그 포문을 연 첫 번째 이야기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개봉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벌써 20년이나 됐어? 해리포터 기념 케이크입니다. 바위산의 우뚝 솟아 위험을 드러내는 이곳. 영화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가 펼쳐진 호그와트 성인데요. 신비로운 이 성이 달콤한 케이크로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한 베이커리 전문가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개봉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밤낮으로 무려 320시간 채식주의자 비건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높이 183cm, 무게 100kg짜리 호그와트성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30개의 조명까지 설치돼 창문을 통해 불빛이 비치도록 디테일도 살렸다는데요. 먹기도 아까운 이 케이크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됐다고 합니다. 120년 가까이 매년 마지막 날 뉴욕에서 열렸던 새해맞이 행사가 올해 다시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뉴욕 새해맞이 타임스퀘어에서 본답니다. 지난해 텅 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진 새해맞이 모습입니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행사가 비대면 TV 중계로 축소됐었는데요. 올해는 성대하게 열릴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새해맞이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는 예년처럼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치러질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1903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12월 31일 밤에서 새해가 되는 순간 건물 옥상에서부터 조명이 장식된 크리스탈공을 43m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드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해 타임스퀘어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베트남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 만찬을 즐겨서 문매를 맞은 소식 전해드렸었죠. 같은 레스토랑에서 이번에는 식사 시간 제한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30분 안에 먹어라, 서비스 논란 식당입니다. 자, 허공에 손을 높이 들고 고기에 소금을 솔솔 금박을 입힌 음식과 멋진 퍼포먼스로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지난 15일 영국 매체 더선은 런던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 손님에게 예약 시간이 30분 남았다며 시간 내 식사를 못할 시 쫓겨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레스토랑 식사 권장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가격마저 사악하다는데요. 금박을 입힌 스테이크는 무려 우리 돈 약 230만 원에 햄버거는 약 1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베컴과 메시 등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인기 높은 레스토랑이지만 식당 내 엄격한 시간 규정에 음식의 가격을 고려하면 손님들은 당황할 노릇인데요. 식당 후기를 남기는 여행정보 앱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B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